매물만 87,000개라. 서울 집값 곧 뒤집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이입니다. 2024년 10월 31일을 보십시오. 87,319개입니다. 대단하죠. 10월 17일에도 87,756건이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당기면 9월 5일에도 83,556건이었거든요. 예, 이게 연초 대비하면 87,319건을 대비를 해보면 연초 대비 18.1% 늘었어요. 73,929건이 87,319건이 됐으니까 18.1% 13,390건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매물이라는 게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85,000개가 넘어서면요 과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 매물이 쌓인다 이야기할 때는 뭐 8만 개만 넘으면 매물이 쌓인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5,000개를 넘잖아요. 쌓여도 너무 많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매물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거래가 되면 매물이 쌓일 리가 없겠죠. 실제로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9,039건이 거래가 됐지만 8월에는 6,344건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30% 이상 30% 가까이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9월에도 말입니다. 8월에 반토막이 났어요. 2,949건이에요. 3,000건이 안 됩니다. 8월에 반토막. 그러면 정작 7월에서 9월까지를 보면 3분의 1토막이 됐어요.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세상에 9,039건이 9월에는 2,949건이 됐으니 최악이죠. 최악. 10월에도 말입니다. 거래 건수가 1,898건밖에 안 됩니다. 거래 건수가 굉장히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값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물은 많죠. 거래는 안 되죠. 그러면 깎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은 가격을 깎는 거예요. 매도자 우위 시장은 가격을 올리는 거고요. 그럼 가격이 깎이겠죠. 실제로 가격이 깎입니다. 실제 지난 6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요 12억 4,954만 원에서 7월에는 12억 3,454만 원. 예, 그리고 8월에는 12억 2,373만 원. 그리고 9월에는요 12억 1,19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11억대까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10억 2,661만 원이지만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매물은 많고 거래는 안 되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서 매매값을 계속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잖아. 이것은 서울 집값이 곧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매물이 85,000건을 넘어서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3개월이 넘으면 결국 뒤집힐 가능성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10월 28일 이번 주입니다. 0.08%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지만 상승폭을 굉장히 줄였죠. 2024년 8월 12일에 0.32% 올랐는데 이게 훅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만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수도권 아파트는 0.05까지 상승폭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 0.18까지 올랐던 게 수도권 아파트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전국 아파트 값은 이러다가 진짜 마이너스로 간다. 집값이 뒤집힌다는 말 나옵니다. 현재까지 20주 연속 올랐지만 10월 28일 이번 주는 0.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가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뭐 0이 되든가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집값이라는 게 10월, 11월, 12월이 안 좋아요. 1월 달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입학 시즌을 맞는 뭐 2월부터 가면 좀 좋아질런지 모르지만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서울 집값도 뒤집힐 가능성 지금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안 해주니 이게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지금 서울 전셋값을 보면 75주 연속이 올라가기 때문에 뒤집혀도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변주 굴리지 말고 핵심을 찔러라. 그래야 집값이 잡힌다. 그 말을 많이 들으잖아요. 임대차 3법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지금 돌아가는데도 아직까지 임대차 3법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 내지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전셋값이 올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집값이 또 흔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예, 또 흔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흐름은요. 공급을 계속 시장에서 불어넣고 또 대출을 적당한 규제를 끌고 간다면 아마 집값은 그만큼 많이 잡히지 않을까. 뒤집히는 거 저는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요. 강남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건 올라요. 재건축도 오르고 신축은 오르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충분히 보입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금 강남구만 0.18% 올랐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 많이 가집니다. 저는 집값이 결국은 2022년도 그랬고 2023년도 그랬습니다. 10월부터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이게 아무래도 비수기도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 분명히 보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서 우리는 임장을 해보고 또 시장을 짚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올립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매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표가 아니면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의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분명히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지금 집 살 때는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